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포함해서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중동 지역 한복판에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산업단지가 다음 달 본격 건설된다는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이 사우디 왕실과 정부가 1차로 약 10조 원을 투입하는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 17개사의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단일 국가의 중소기업들에만 문호를 열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중소기업 17개사는 최근에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사와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둘째 주에 사우디 남서부 경제특구 도시 자잔에서 부지 확보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마지막까지 실사를 거쳐서 17개사로 최종 구성됐다며 내년에 본격 가동을 목표로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덕분에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 또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홈캐스트, 아스타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옴시티 관련 종목인 도아 엔지니어링이나 히림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를 찾은 한국 재건협력 대표단을 만나 원전, 방산, 자원개발 그리고 재건사업 같이 4대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18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재건협력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에 또 오전에 귀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협력단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원전 분야부터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의 에너지 그리고 그리드가 새로 조성되면 원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태양광 발전 기술 협력 그리고 정유시설 개발과 증설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다량의 리튬이 실제로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더불어 고속철도 노선의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청의 원장과는 각 분야 협력을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간사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설명드리면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하나솔루션, 한화, 건설 부문에서 또 KT 그리고 CJ대한통운,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까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상장사들 상당히 많죠. 오늘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새롭게 좀 뉴스가 나온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J대한통운이나 현대건설 포함해서 4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일본 외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이 구두 지시가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을 지낸 이 인사는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수치 목표를 세울 것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키지 않을 시에는 실제로 벌금같이 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외신 보도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처럼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중국의 전기차와 관련된 소식들, 자국 내에서 좀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중국에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시리즈가 예약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다고 홍콩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애국 소비 열풍을 타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국인의 아이폰 사랑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날 오후에 8시쯤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 내 공식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가 시작됐는데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무려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는 10분 만에 다운됐고요. 30분도 안 돼서 준비한 모든 물량이 판매가 됐는데요. 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9%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신제품 발표 전후로 해서 이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 흐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끼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폰 15가 공개가 됐고 중국 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나 LG전자 그리고 BH, 더구전자 같은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 밸류체인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도 단독 보도인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사업체 스타링크가 최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와 협약을 맺고 국내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스타링크는 SK텔링크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게 됐고요. SK텔링크는 관련 수수료 수익 외에도 위성통신 서비스와 같은 노하우를 함께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스타링크의 연내 국내 서비스 개시에도 점차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스타링크는 현재 미국 본사 위성을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부터 국경 간 통신 서비스 공급 협정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B2B 시장을 가장 먼저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기지국만으로는 원활한 통신 서비스가 힘든 일단 UAM이라든지 선박과 같은 시장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KT의 위성 전문자 회사 KT셋과의 협업 등으로 서비스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KT 같은 통신사 종목들도 중요하고요. 위성 쪽으로 AP위성이나 컴퍼니K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미국에 연간 생산 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짓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동시에 테슬라와 현지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체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리는 현지 법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 공장 건설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공장 부지 선정에서 세제 혜택 등 미국 주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일단 회사 측은 연내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공장의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장 건설에 투입하는 초기 투자액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고급 제품인 하이엔드 동박만 생산될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이엔드 동박 시장은 2026년 10만 톤까지 10배 커진 뒤 2030년에는 34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